칠종 칠금이, 그럼 칠종 칠금 얘기를 해줄게. 제갈량이 이제 유비가 저 관우 왼수를 갚는다고 갔다가 출정했다가 백제성에서 이제 그 유비가 죽거든. 유비가 죽고 나서 이제 나라를 튼튼히 하는 거야. 나라를 튼튼히 하는데 이제 왜냐면 이제 원수를 갚으러 조조하고 손권을 치기 위해서 군사를 정비하고 딱 하는데 남만이라고 그래요. 그 중국 사람들은 그 오랑캐라고 그래요. 우리는 동이족이라고 그러잖아. 동쪽에 있는 오랑캐, 우리는 동이. 서융, 오랑캐 융자. 서쪽에 있는 오랑캐는 서융. 북적, 북쪽에 있는 오랑캐. 그 다음에 남만, 남쪽에 있는 오랑캐를 남만이라고 그래. 동이, 서융, 북적, 남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방에 있는 게 오랑캐고 자기들만 중화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사람들이었거든. 근데 그 남만이라는 데가 지금의 이제 이렇게 보면은 미얀마쯤 되는 거야. 거기를 이제 그 다스리고 있던 그 맹휘기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그 총나라를 쳐들어와서 계속 하니까 후방이 교란이 되니까 저쪽으로 이제 손권하고 그 유비한테 나갈 수가 없는 거야. 그 맹익을 치러 간 거야. 맹익을 치러 갔더니 근데 거기를 복속시키려면 저기를 하는 거야. 그 사람들이 마음으로 따르게 안 하면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것 같은 거야. 그러니까 한번 잡아. 한번 잡았다가 그 사람이 항복하니까 놔줘. 근데 가서 또 반란을 하는 거야. 근데 이제 가다가 막 풍랑이 일고 막 그러는데 이제 이 바다가 너무 사나우니까 사람의 머리로 그 제사를 지내야 된다.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를 제사 지낼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서 물속에 넣어서 제사를 지낸 게 만두가 만들어진 유래야. 그래서 이제 그 맹익이란 사람이 또 도망갔다 또 반란하면 제갈량이 또 잡아서 또 용서해주고 또 도망갔다 또 반란을 일으키면 그래서 7번 도망갔는데 7번 다 용서해줬다. 그랬더니 이제 진정으로 복종을 하더라. 그래서 그 맹익이란 사람 때문에 만들어진 한자 성어가 칠종 칠금이야. 끝입니까? 또 하나 해보시죠. 또 하나 뭐 할까? 이번엔 일본으로 갈까? 아니면 그 중국을 춘추 시대를 지나서 있었던 게 전국 시대거든. 전국 시대를 통일한 게 누구냐면은 진나라야, 진나라. 근데 진나라가 되게 전국 7개국 중에서 좀 약한 나라였었거든. 근데 이제 진나라가 강대국이 되게 된 배경이 누구냐면은 그 우이나라 사람 우이앙이란 사람이거든. 근데 우이나라의 그 왕의 서자야, 서자.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똑똑하니까 그 우리나라 해왕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저 사람을 중이 쓰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고 그 재상이 죽기 전에 얘기를 해. 그런데 해왕이 중이 쓰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아. 이 사람이 망명을 해서 어디로 가냐면 진나라로 가. 그때 진나라가 진시황의 그 한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쯤 돼. 그 진나라 효공이란 사람이 이제 그 다스리고 있었는데 진나라 효공이 이 사람한테 그 국가를 어떻게 하면 부강하게 만들 건지를 얘기를 해. 그러면 법치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법치주의 국가를 얘기를 하는 거야. 그게 법가의 그 거의 효시가 되는 사람이 우이앙하고 한비자, 이사 이런 사람들이거든. 근데 그 법치 국가를 만드는데 그 법치를 어떻게 하면 되냐. 나라가 선포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따르질 않는 거야. 국가가 약속을 한 번도 안 지키니까. 그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은 남문에다가 나무 깃발을 하나 세워놔. 그리고 방을 붙여놔. 이 깃발을 북문으로 옮기면 금 50냥을 주겠다. 아무도 안 믿어. 그렇게 쉬운 일을 했는데 누가 금 50냥을 주겠냐. 그러면서 아무도 안 믿는데
지나가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딱 그걸 그냥 심심하니까 옮겼어. 그랬더니 막 크게 행사를 해가면서 국가에서 포상을 금 50냥을 한 거야. 그러면서 나라가 약속을 다 지키네? 이러면서 되는데, 그래서 이제 나라의 법을 만들어서 선포를 하는데, 지금부터 이 법은 누구나 다 지켜야 된다,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누가 어기냐면은 그 효공의 아들인 태자가 어겨. 태자가. 근데 태자를 벌할 수가 없잖아. 그러니까 그 우양이 어떻게 했냐면은, 근데 나중에 진나라에 가서는 이름을 상앙으로 바뀌거든. 그 사기열전에 보면 이름이 상앙으로 나와. 어떻게 하냐면은 스승을 대신 죄를 어긴 사람이다고 이마에다가 낙인을 딱 찍어버리는 거야. 그러니까 이 태자가 얼마나 화가 나. 저것이 해가면서.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제 막 법치 질서가 딱 잡히는 거야. 주민등록제가 돼가지고 동네마다 호구 조사를 하고, 어디 누가 사는지, 이동은 어떻게 하는지, 그 다음 세금을 어떻게 걷어들이는지, 이런 게 상황이 딱 제도 정비를 해갖고 엄청난 강대국을 만들어 놨는데, 효공이 죽어. 효공이 죽고 그 태자가 왕이 돼. 그 태자는 어떻겠어? 자기 스승한테 이마에 낙인 찍인 상황을 정말 올바로 받겠어? 안 받겠어? 안 받겠지. 그러니까 상황이 도망가려고 전국을 이제 막 국경으로 막 도망을 가는 거야. 근데 잘 도망가다가 국경 마을의 주막에서 주민등록 좀 확인해서, 그때 호패법이라고 주민등록법을 이제 시행을 했는데, 지금의 주민등록법을 시행을 했는데, 그게 주민등록의 상황이라는 게 밝혀져서 국경의 지역에서 잡혀와가지고 그 태자한테 거열형을 당해. 거열형이 뭐냐면, 말을 네 군데다 해갖고 팔, 다리 네 군데를 묶고 사방으로 말을 몰아서 몸을 사람들이 보는 데서 찢어 죽이는 거를 거열형이라고 그러거든. 그 거열형으로 죽으면서 상황이 되는데, 그때 하여튼 상황 때문에 만들어진 법치주의 때문에 진나라가 강대국이 되고, 진나라 소양왕을 거쳐서 진시황제 때 이제 중국을 통일하는 초석을 만들어주는 게 법치국가. 그 이목지신이라는 한자 성어가 그때 나무 막대기를 옮기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해서 이목지신 또는 사목지신이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그때